아버지 이 집 넘기시는데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래, 사실 이 집 넘겨주기 싫다. 아버지 이 집 넘기시는데 사람은 평생 집을 지으면서 살지만요. 어떤 날은 그 집 안에서 자기 자리를 내려놓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집 전부를 내어준 날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그 선택을 평생 후회하게 될 거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느낀 순간 단 한마디의 말이 그의 인생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날 이후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장면을 먼저 떠올리게 되네요. 아직 해가 완전히 지지 않은 저녁, 한 노인이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앉아 계약서 한 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집은 조용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지요. 그 노인의 이름은 박노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장면은 훗날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으로 기억될 순간의 시작이었지요. 이 집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단독주택이었지만 박노인에게는 세월 그 자체였어요. 벽지의 작은 얼룩 하나에도 사연이 있었고 마루에 긁힌 자국 하나에도 가족의 시간이 스며 있었지요. 그는 젊은 시절 하루 두세 시간 잠을 자며 이 집의 대출금을 갚았고 아내와 함께 조금만 더 참자요라는 말을 수 없이 되뇌었어요. 그렇게 버틴 세월 끝에 집은 그의 것이 되었지만 아내는 그 결실을 오래 누리지 못하고 먼저 떠났지요. 아들이 결혼을 결심했을 때 박노인은 오래 고민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집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집은 사람이 사는 거. 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국 그는 자신의 노후보다 아들의 시작을 먼저 떠올렸지요. 이 선택이 박노인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늘 자신보다 가족을 앞세우는 사람이었거든요. 계약서 위에 놓인 펜을 들기 전 박노인은 잠시 멈칫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엔 수십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요. 이 집을 넘기면 나는 어디에 서게 될까? 그 질문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왔지만 그는 애써 눌렀어요. 대신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지요. 불안과 기대가 섞인 눈빛, 그리고 며느리의 조심스러운 태도 말이에요. 아버지, 혹시라도 마음 바뀌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들의 말은 배려였지만 박노인의 귀에는 이미 끝난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지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이니? 그 말은 상대를 안심시키는 말이었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묶는 말이기도 했어요. 서명이 끝났을 때 며느리는 눈시울을 붉히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아버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노인은 그 말을 들으며 이상하게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지요. 그 순간 그가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곧 알게 되리라는 걸 예감했어요. 짐을 옮기는 날, 박노인은 아무 말 없이 가장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자연스럽게 그곳이 자신의 자리라고 느꼈지요. 창문은 작았고 햇빛은 늦게 들어왔어요. 그는 벽에 남은 못자국을 오래 바라보다가 아내의 사진을 그 아래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여기서도 괜찮겠지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그날 밤 박노인은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웃음소리는 아직 따뜻했지만 그 웃음 속에 자신이 얼마나 오래 함께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요. 이 이야기의 진짜 질문이 여기서 시작된다고 느꼈어요. 집을 모두 내어준 뒤에도 그는 과연 가족 안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아직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이미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지요. 시간은 계절을 두 번,
3번 넘기며 흘렀어요. 처음 몇 달은 겉보기엔 평온했지요. 식사는 함께 했고 박노인은 늘 같은 시간에 식탁에 앉았어요. 그는 국을 먼저 떠 며느리 쪽으로 밀어주곤 했고 들은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평온이 유지하려 애쓰는 평온이라는 걸 곧 알아차렸어요. 작은 변화는 말투에서 시작되었어요. 예전엔 아버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던 말이 어느 순간 저희는 이렇게 하려고요. 로 바뀌었지요. 질문이 사라지고 통보가 남았어요. 박노인은 그 차이를 느꼈지만 굳이 짚어 말하지 않았어요. 요즘은 다들 바쁘다요. 그는 그렇게 자신을 설득했지요. 집안의 리듬도 달라졌어요. 주말이면 함께 나가던 산책은 어느새 부부만의 시간이 되었고 박노인은 혼자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걸로 대신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쉬다 보면 그는 괜히 휴대전화를 꺼내 아들에게서 온 메시지가 없는지 확인했지요. 아무것도 오지 않으면 다시 조용히 주머니에 넣었어요. 며느리는 아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만 집안의 주도권을 자연스럽게 쥐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박노인의 존재는 점점 배경으로 밀려났지요. 아버지, 이건 아이가 쓰는 거예요. 아버지 방에는 이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배려처럼 들리는 말들이 하나둘 쌓이며 그의 공간은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박노인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더 부지런해졌어요.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개고 장을 보러 다녔지요. 시장 상인들은 그를 여전히 집안의 가장처럼 불렀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는 조용한 도움이 되었어요. 그 모순이 그를 더 지치게 한다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생활비 이야기가 다시 나왔어요. 며느리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요즘 아이 교육비가 조금 늘어서요. 박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는 괜찮다요. 나한테 쓰는 건 아깝다. 그 말은 진심이었지만 동시에 마지막 신호였어요. 그가 그래도 말려주길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지요. 하지만 그 기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나갔어요. 그날 밤 박노인은 방 안에서 오래된 통장을 꺼내 들여다봤어요. 숫자는 줄어들고 있었지만 그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어요. 대신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지요. 조금만 더 참자. 그 말은 위로이자 다짐이었어요. 대화는 점점 기능적으로 변했어요. 식사하세요. 다녀오겠습니다. 안부는 형식이 되었고 감정은 빠져나갔지요. 그 침묵이 갈등이 아니라 피로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 더 위험하다고 느꼈어요. 아무도 싸우지 않았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거든요. 밤이 깊어지면 박노인은 작은 방에서 라디오를 켰어요. 아내와 함께 듣던 노래가 흘러나오면 그는 잠시 시간을 되돌리는 듯 눈을 감았지요. 그 시간만큼은 자신이 아직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버지였다는 느낌을 붙잡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라디오를 끄면 다시 현실이 돌아왔어요.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갈등은 아직 터지지 않았지만 감정은 이미 쌓일 만큼 쌓여 있었거든요. 박노인은 말하지 않았고 그 침묵은 서서히 위기로 향하고 있었지요. 위기는 갑작스러운 폭발이 아니라 아주 조용한 균열에서 시작되었어요. 박노인의 하루가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는 걸 느꼈지요. 아침에 일어나도 그를 기다리는 말은 없었고 거실에 나와도 텔레비전 소리만이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어요. 그는 괜히 부엌을 한 바퀴 돌며 컵을 닦고 이미 깨끗한 식탁을 다시 한번 닦았지요. 자신이 아직 이 집에서 필요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무심코 던진 말이 그의 가슴에 오래 남았어요. 아버지, 그건 손주가 쓸 거니까 만지지 마세요.
그 말은 나무람도 화도 아니었지만 박노인은 그 순간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머무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했지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지만 그가 문을 닫은 뒤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며칠 뒤 그는 집안에서 가장 조심스러운 존재가 되었어요. 발걸음 소리를 줄이고 기침조차 참았지요. 밤에 화장실을 가다가 불을 켜지 못해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한 적도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익숙한 노인의 모습이라는 걸 떠올렸지요. 세상에서 밀려날까봐 스스로를 지우는 사람의 모습 말이에요. 결정적인 사건은 사소하게 찾아왔어요. 어느 비 오는 저녁, 박노인은 현관 앞에서 우산을 접은 채 한참을 서 있었지요. 신발장 앞에는 며느리의 새 신발이 놓여 있었고 그의 오래된 구두는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어요. 그는 그 신발들을 정리해 주려다 멈췄지요. 괜히 건드렸다가 잔소리 듣지 말자요. 그렇게 생각하며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이어졌어요. TV 예능 소리, 아들의 웃음, 며느리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그 웃음은 끝내 그의 방문을 두드리지 않았지요. 그가 방 안에서 이불을 머리 끝까지 끌어올린 채 누워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들지는 못했지요. 며칠 후 그는 우연히 들은 대화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미래 계획을 이야기하던 중이었지요. 아버지 방은 나중에 정리하면 되지. 어차피 오래 쓰실 것도 아니잖아.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아무렇지 않게 흘러나왔어요. 그 말이 박노인의 가슴에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새벽 박노인은 잠에서 깨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는 비가 그친 뒤에 어두운 새벽이 펼쳐져 있었지요. 그는 물 한 컵을 들고 창가에 서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마음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 말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고 방 안에만 맴돌았지요. 그는 처음으로 이 선택을 되돌려 생각했어요. 집을 내준다는 건 단순히 소유권을 넘기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와 자리를 함께 내려놓는 일이었다는 거요. 그가 거울 앞에 서서 한참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걸 기억해요. 그 얼굴엔 분노도 원망도 없었지만 깊은 체념이 깔려 있었지요. 그날 이후 박노인은 더 조용해졌어요. 웃음은 줄었고 말은 꼭 필요한 것만 남았지요. 그러나 그 침묵은 평온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신호였어요. 이 위기가 결국 더 큰 폭발을 부를 거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어요. 전환점은 여느 때처럼 평범한 아침에서 시작되었어요. 박노인은 늘 그렇듯 가장 먼저 일어나 주전자를 올려놓고 물이 끓기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때 거실 쪽에서 낮게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였지요. 박노인이 일부러 더 조용히 움직이며 그 소리를 피하려 했다는 걸 느꼈어요. 그는 이제 가족의 말다툼에 끼어들 자격조차 없는 사람처럼 자신을 낮추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날은 달랐어요. 아들이 갑자기 박노인을 불렀지요. 아버지, 잠깐만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단단함보다는 흔들림이 묻어 있었어요. 거실에 마주 앉은 세 사람 사이로 어색한 침묵이 길게 흘렀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지요.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혹시 집 다시 돌려받고 싶으신 적 있으세요? 그 질문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박노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그는 잠시 웃으며 부인했어요. 그럴 리가 있겠냐. 하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애써 눌러낸 것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온 말은 더 큰 반전이었어요.
아들은 은행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지요. 집을 담보로 한 대출 서류였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울음을 삼키고 있었지요. 아들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께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요. 그동안 아들은 사업 투자 실패로 큰 빚을 떠안고 있었어요. 집을 넘겨받은 직후 그는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지요. 혹시라도 아버지가 알면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더 무뚝뚝하게 굴었다고 했어요. 그 고백이 박노인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까 긴장했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박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요. 아버지, 저희가 너무 겁이 났어요. 집은 받았는데 그 무게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 말은 변명이었지만 동시에 진실이었어요. 그때 박노인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분명했지요. 그래서 나를 모른 척한 거냐요? 그 질문에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이 집에서 가장 무거운 순간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결정적인 반전이 찾아왔어요. 아들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그래도요, 아버지, 집을 잃게 되더라도 아버지만은 지켜드리려고 했어요. 그는 이미 박노인을 위한 작은 전셋집 계약서를 따로 준비해 두었고 노후 자금을 따로 모으고 있었다고 털어놓았지요. 다만 그 사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었어요. 그 순간 박노인의 표정이 무너졌어요. 그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지요. 무심함이라 여겼던 태도, 뒤에 숨은 공포, 거리감이라 느꼈던 행동 뒤에 있던 죄책감 말이지요. 그는 한참을 고개 숙인 채 있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해요. 이번엔 아들과 며느리가 놀랐어요. 왜 아버지가 미안하세요? 라는 말에 박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해서 너희를 더 겁나게 했던 거라요. 그 고백에 며느리는 결국 소리 없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마침내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요. 그 한 단어는 이전과 달랐어요. 책임과 후회, 그리고 두려움이 모두 담긴 말이었지요. 그 짧은 단어가 이 집에 쌓인 오해와 침묵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걸 보았어요. 그날 세 사람은 처음으로 큰 소리 없이 오래 울었어요. 서로를 탓하지 않았고 변명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같은 공간에서 같은 후회를 나누었을 뿐이에요. 그 순간 이 집이 다시 가족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걸 분명히 느꼈어요. 시간은 언제나 그렇듯 큰 소리 없이 지나갔어요. 모든 진실이 드러난 뒤에도 집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고 마루에 긁힌 자국도 벽지의 얼룩도 그대로였지요. 다만 그 안에 머무는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변화가 늘 거창한 사과나 약속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걸 이때 분명히 느꼈어요. 박노인은 며칠 동안 말을 아꼈어요.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말하면 또다시 누군가를 다치게 할 것 같았거든요. 대신 그는 예전처럼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었어요. 빗자루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는 규칙적이었고 그 소리는 그의 마음을 조금씩 가라앉혀 주었지요. 그가 다시 자기 리듬을 되찾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자주 바라보게 되었어요. 예전엔 보지 않던 장면이었지요. 그 등에는 말로 다하지 못한 세월과 책임이 얹혀 있었어요. 어느 날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요. 아버지, 저희가 너무 늦었죠. 그 말은 사과이자 고백이었어요. 박노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그 침묵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생각의 시간이었어요. 사람이 늦을 수도 있다요. 박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어요. 중요한 건 늦은 걸 아는 거라요.
그 말에 아들의 눈이 붉어졌어요. 관찰자는 이 짧은 대화가 이전의 수많은 말보다 더 깊이 닿는다는 걸 느꼈지요. 며느리는 그날 밤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안에는 박노인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 들어 있었지요. 집을 넘긴 뒤에도 아들과 며느리는 조용히 노후 자금을 모아두고 있었어요. 아버지 몰래 하느라 서툴렀어요. 며느리의 말은 변명이 아니라 서툰 진심이었지요. 박노인은 통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다. 그 한마디에 담긴 의미는 컸어요. 이후로 집안의 규칙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식탁의 자리는 자연스럽게 다시 세 개가 되었고, 결정해야 할 일이 생기면 아들은 먼저 아버지를 바라봤지요. 질문은 형식이 아니라 진짜 물음이 되었어요. 이 변화가 권위의 회복이 아니라 존중의 회복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어느 주말 오후 박노인은 거실 창가에 앉아 햇빛을 쬐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차를 내오며 말했지요. 아버지, 여기 앉아 계시니까 집이 더 집 같아요. 그 말에 박노인은 잠시 웃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겼을 말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요. 사람이 있어야 집이지요. 저녁이 되어 세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았을 때 이상하리만큼 조용한 평안을 느꼈어요. 웃음은 크지 않았지만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박노인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나도 조금은 외로웠다. 그 고백은 누구를 탓하지 않는 말이었고, 그래서 더 깊이 닿았지요.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는 눈물을 훔쳤어요. 그날 이후 박노인은 더 이상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완벽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충분한 시작이었지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재산을 나누는 일보다 더 어려운 건 마음의 자리를 나누는 일이라고요. 집을 넘겼다고 해서 역할까지 넘겨야 하는 건 아니었고, 침묵이 배려가 되는 것도 아니었지요. 박노인은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그 집의 한켠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남기는 말은 분명해요. 사랑은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존중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가족이 되지요. 사람은 재산을 나눌 수는 있어도 존엄까지 내어주지는 않아도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소유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존중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겠지요. 너무 늦었다고 느껴질 때에도 마음을 돌아보는 말 한마디는 관계를 다시 살려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꺼낼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